자, 첫 번째 주전부리는요. 정부 수혜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에 교육주 굉장히 많이 또 매수세가 또 몰렸고 또 원전도 있고 베트남 간다 그러면은 뭐 방산, 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좀 식상한 재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를 한 게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볼 때 집권 2년 차에 코스닥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이 정부 정책주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2년 차 때쯤 되니까 야 이제 좀 적응도 하고 정책도 내놓으면서 좀 모멘텀도 받고 이런 수익률들이 많이 기록을 했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이 모멘텀을 받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정부 수혜주, 정책 수혜주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우리가 노려볼 수는 있는 건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X? 왜요? 이거는 약간 정부 바이 정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정부 수혜주 자체가 그냥 별로 먹거리가 없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좀 있으면 7월이에요. 예. 보통 이런 건 한 1, 2월에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아이 그래도 하반기 넘어가니까. 근데 저는 정부 수혜주 별로 볼 거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케이, 알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부분 같은데 김민성 대표님은 그래도 오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일단은 정부가 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 뭐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겠지만 단순하게 테마로 보기보다는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은 투자 포인트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하는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개별 장세를 응용하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가 좀 진득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산업 중에서도 이제 정부가 수혜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런 산업들을 좀 주목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생산 시설을 늘려나고 더 많이 찍어내서 많이 팔아라. 약간 정부가 이렇게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 나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선반영 지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투자 포인트가 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밸류나 이제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정부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산업들 위주로는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과 산업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원전도 밀고 있고 그리고 저출산 대책으로 키즈 관련해서도 가끔씩 또 종목들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뭐 루닛과 뷰노 이런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면 알 수 있고 방산도 계속 기대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김민성 대표님은 어느 쪽, 딱 하나만 꼽는다면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2차 전지가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도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커지고 있고 뭐 새만금 프로젝트 2차 전지 메카를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국 생산력을 높이겠다라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는 돈이 된다라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점유율이 더 커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2차 전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공장 부지도 들어오게 될 거고 생산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2차 전지 중에서도 2차 전지 장비 쪽은 아직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라든지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양극재라든지 이렇게 소재 쪽으로 너무 관심이 많이 쏠렸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장비 쪽도 굉장히 유망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부각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장비 쪽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가 친환경 기조를 좀 유지를 하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요거 관련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36년까지 26기가와트시 규모의 ESS가 구축될 예정이다. 비용은 최대 45조 원. 이런 ESS 관련된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투자되는 금액에 대한 파이를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가 22조인데 예. 여기에 대한 좀 프로젝트 규모에서 얼만큼 파이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ESS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좀 우리가 유망한 산업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져 있는 파이를 얼만큼 어떤 기업이 많이 가져가느냐 그게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요. 지금 같이 뭐 2차 전지 걸려 있다, 뭐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다 같이 상승하던 시장은 이제 거의 좀 끝나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얼만큼 주도적으로 개별적으로 더 수혜를 받으면서 명확하게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지 이 종목들을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빼고라도 워낙 관심 많고 글로벌적으로 잘 나가는 거니까 사실 뭐 정부 정책을 좀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가 정부에서도 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장비 관련주 보면 좋을 것 같다. 유창현 대표님은 X 들어주셨는데 사실 요 저희가 데이터 준비한 것도 과거 정부 2년차 평균 수익률이 제일 좋다. 그리고 그때 정책 수혜 기대감이 제일 높다라는 데이터는 있거든요. 근데 왜 지속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좀 뻘짓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원전 그렇게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는데 뭐 해외 수주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인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원전 지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만 본다라면 매매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연초에 로봇주라든지 샌드박스 규제로 인해서 로봇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좋았었죠. 예. 그리고 뭐 원전 관련해서도 그때 조금 이슈가 좀 있었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 나머지 뭐 일자리라든지 혹은 뭐 저출산 정책 이번 정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거 한 20년 가까이 그 전부 다 포함해서 100조 이상을 돈을 갖다 퍼부었는데도 전 세계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그렇죠. 이게 당장 그렇다고 얘기를 당장 나올까요? 지금 정부 정책을 핀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별로 그렇게 산업을 이끌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뭐 앞에서 좀 과격하게 뻘짓 얘기를 했는데 그저께 미중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뭐 중국 소비주들이 약간 반응을 좀 했었는데 예. 미중 관계 개선되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역효과를 받겠죠. 옛날 사드 배치 받을 때도 미국 우리나라 도와준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미국 관계가 정말 좋아진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때 보복을 했을 때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균형 외교를 잘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연초에 한번 반응이 나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 정책도 뭐 킬러 문항 제외 뭐 이런 얘기들이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건드는 게 더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세액공제 때문에 투자를 더 늘릴까요? 오히려 미국의 공장을 더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원래 잘 나가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번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필 것 같다라고 보면서 그 섹터를 보기에는 조금은 저는 많이 늦지 않았나. 뭐 건설 관련해서도 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이게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우디 관련해가지고 막 기대감들 막 뿜뿜냈는데 지금 유가 급락하면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본다라면 저는 정책 기대주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연초 혹은 연말에 또 이제 내년의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일시적으로 뭐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라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정책 기대주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봤었던 적은 별로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사실 원전도 그렇고 뭐 저출산도 그렇고 이 정책이라고 하면은 결과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원전은 아직 웨스팅하우스랑 뭔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저출산도 뭐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모멘텀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아까 2차 전지 김민성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 쪽은 정부 관련 정책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세계적인 트렌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숫자 찍히는 것도 많이 있고
수주나 뭐 계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방산 쪽 이쪽은 그리고 우주항공 쪽 네. 뭐 이렇게 같이 엮여 있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방산 우주항공 넘비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주가 아니죠. 이미 수출이 그 전부터 잘 되고 있었던 거고 러우 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유럽에서 수주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이게 확인되니까 신흥국이라든지 약간 지정한 리스크가 있는 지역에서 원래 중동 쪽에서는 우리나라 물기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이집트라든지 이런 이라크 이런 부분 나라에서는 그것이 유럽에서 넘어갔고 또 유럽에서 신흥국 쪽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넘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뭐 정부 정책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우리가 뭐 미사일 개발을 엄청나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가는 것인데 그런 모멘텀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스페이스X 관련해 가지고 우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물론 이제 우주 방산 쪽은 우주 쪽은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도 나사 같은 것을 뭐 준비하겠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이미 이것도 연초에 많이 움직이 나왔다가 예. 그 나로운 거요. 그 발사하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이쪽도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산업이 좋았던 거를 정부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단발성으로 뉴스 나올 때 잠깐 올라가는 거지 지속성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 오케이. 그러면은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민성 대표님은 어쨌든 뭐 둘이 비슷한 입장인데 살짝 결이 다른 것 같아서 2차 전지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2차 전지 장비 관련주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은 코인테크, 지금이 아니라 옛날부터 코인테크라는 기업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새만금 프로젝트 때문에도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특히나 좀 실적이 워낙 탄탄하게 잘 받쳐주는 기업이라서 이 기업들은 조금 빠지면 항상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차트 복귀를 돌려보면은. 그래서 옛날부터 좀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수출에 대한 좀 전년도 대비 실적이 5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잘 커지고 있고 이제 내수 수주에 대한 매출도 앞으로 인프라가 더 커질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최근 들어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는 종목 위주로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 가격이 적정 주가인지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각이 됐을 때 좀 우리가 조심을 해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빠지고 조정을 받으면서 좀 매집하는 흐름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하락으로는 한 6% 정도 여지를 두고 우리가 매집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상승은 일단 전고점까지 한 18% 정도 상승을 바라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좀 장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쯤에서 접근을 해도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2,000원대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추세가 이탈하는 32,400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400원의 목표가는 42,000원 정도. 알겠습니다. 코인테크. 강하늘님께서 아싸 코인테크 있어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불타오르네님이 코인테크 유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 같습니다. 자두님이 정부 정책 여기에 책글 쓰면 정치 얘기한다고 뭐라 할까봐 못 써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정부 정책이랑 정치랑 이게 다 이렇게 좀 엮여 있어서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아까 뻘짓이라고 잘 말씀을 해주셔서 시간 남으시면 종편 채널 도셔도 그쪽에서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은 짧게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한 종목을 주신다면 마름 슬로건을 짜낸다라면 예. 두산 에너빌리티. 두빌. 예, 왜냐하면 솔직히 뭐 저는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 예.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풍력도 하고 있고 또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라면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들어왔다가 어저께 좀 매도가 좀 오늘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만 오늘 같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동안 만약에 못 샀다라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해 또 밀렸지만 21선 17,3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하루 이틀 정도 다음 주까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짧게나마 그러고 나서 성공을 한다라면 다시 한번 한 2만 원대까지의 박스권 상단까지의 반등은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갔을 때 어느 정도 뭔가 결과물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 갖고 계신 분들이 마음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 기조가 있으니까 믿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